술에 취한 네 목소리 문득 생각났다던 그 말 슬픈 예감 가누면서 내게로 달려갔던 날 그 밤 제가 여러분 나이 때 가장 즐겨서 불렀었던 노래방의 18번 You who I cannot get 가질 수 없는 희미한 두 눈으로 날 반기며 너 말했지 헤어진 그를 위해선 남아있는 네 삶도 버릴 수 있다고. 뱅크의 노래입니다. 며칠 사이에 왜 널 달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마지막까지도 하지 못한 말 혼자서 되뇌었었지. 사랑한다는 마음으로도 안 될 것 같은데? 가질 수 없는 사랑이 있어 나를 봐 이렇게 곁에 아이씨 있어도 널 같이 못하잖아. 2차 방정식 저번 시간에 공부했었던 내용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와의 관계 여러분 완벽하게 저번 시간에 공부를 했었고요. 이어서 오늘 또 이어져서 여러 가지 문제 풀고 판별식과의 연결고리까지도 멋지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와 관계 시작합니다.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날씨가 이게 참 이게 그쵸 여러분 좀 이렇게 풀렸으면 좋겠는데 아직 날씨가 풀리려면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고 막 그러네요. 좀 추워서 제가 이렇게 아직까지 그 독감 A형 독감이 아직까지 낫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오후 3시 7분인데 아침까지만 해도 목이 완전히 갔어서 지금도 뭐 갔지 뭐. 간 상태에서 가지 그걸 했으니 완전 더 갔지 그치? 우리 계속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오늘 들어갈 차례 기억나세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 이건데 x에 대해서 세제곱까지 갈 필요도 없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 이퀄 0 이걸 해석하면 뭐야? 2차 방정식이고 얘 인수분해해서 풀잖아요. 5, 1은 5 이렇게 풀잖아요. 그래서 얘 이퀄 제로 또는 얘 이퀄 제로니까 따라서 실근 뭐 나와? 5가 나오고 실근 또 뭐 나와? 마이너스 1 두 개 나오는데 이런 실근들을 함수에서는 뭐라고 해석하죠? 시작. 교점의 x좌표라고 해석한다. 교점의 x좌표라는 게 뭐예요? 좌변에다는 y를 붙이고 우변에다는 y를 붙이면 얘가 바로 뭐야? 2차 함수가 되는 거고 얘가 뭐야? x축이 되는 거죠. 2차 함수와 x축과 좌변의 그래프와 우변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바로 뭐가 된다 시작? 실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이 5가 되는 거라서 결국은 이 마이너스 1과 5를 함수 용어로 해석하자면 교점의 x좌표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쵸? 교점의 x좌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거를 반정식 용어로 얘기하자면 실근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실근이 서로 다른 두 개다. 그 얘기는 교점이 서로 다른 두 개라는 뜻이고 무슨 말인지 알죠? 중근을 갖는다라는 얘기는 교점이 하나라는 얘기랑 마찬가지고 실근을 갖지 않는다. 허근만 가진다는 얘기는 교점이 없다. 만나지 않는다. 뭐가? 좌변의 그래프와 우변의 그래프가 만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우리 예제 2번 풀면서 또 곧바로 가보도록 할까요? 예제 2번. 이차함수 y =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k의 그래프가 x축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실수 k의 범위를 구하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거는 지금 100% 무슨 용어야? 함수 용어예요. 이걸 이제 방정식으로 바꿔보자 이거야. 여러분 교점 구할 때 하는 행동이 뭐야? 만나는 점, 교점 구할 때 하는 행동이 바로 연립방식 푸는 거니까 우린 지금 얘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조건을 구하는 거니까 얘랑 연립방정식을 처리하자 이거야. 얘는 그대로 써버리면 y = x에 대해서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k고요. x축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y = 제로라고 표현하는 거니까. 그쵸? 두 개를 연립방정식을 푼다는 것 자체가 그렇지. 얘랑 같다는 걸 하는 거니까 몇 차 방정식이 돼?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야. 됐어요. 얘의 실근이 바로 교점인데 서로 다른 두 개의 교점이 생기도록 그 얘기는 실근이 교점이니까 얘가 서로 다른 시작 두 실근이 생기도록 이 얘기나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문제는 함수 문제였지만 지금 뭘로 풀고 있는 거야? 방정식 2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로 풀자 이거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갈 조건을 구하라. 이게 뭐예요? 그렇지.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건 저번 시간에 계속 연습했었던 거 아니에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b 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1 제곱하면 1이에요. 마이너스 4 a는 1은 곱하나 마나 c는 k. 그래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 그치? 여기 마이너스 4k를 우변으로 이항시키면 4k 이렇게 되고요. 좌변은 1만 남겠네. 양변에 4분의 1을 곱하면 4분의 1이 되고 여기 k 이렇게 될 테니까 보기 좋게 k를 기준으로 쓰자면 k는 뭐보다 작다 시작 4분의 1보다 작다라는 최종적인 답이 나온다. 그래서 1번의 답은 K는 4분의 1보다 작다. 이런 느낌으로 처리해 주시면 돼요. 이게 1번 답이에요. 2번은 한 점에서 만난다. 그 얘기는 접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2차 방정식 얘 그래프가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 얘는 X축이고 얘는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가 우변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 그 얘기는 X축과 뭐 한다는 얘기랑 똑같아. 지금 그림처럼 접하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그냥 교점은 하나잖아요. 그쵸? 이게 바로 저걸로 따지면 실근으로 따지면 서로 같은 두 실근이 되는 거야. 다른 말로 중근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y = x에 대해서 제곱의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 잠깐만 보실래요? 이렇게 생겼잖아. 얘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하면 뭐가 되게? x-2의 제곱이 되겠지. x 대신 x-2를 대입하면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할 테니까 여기가 2라면 이렇게 생기잖아. 봐봐요. 뭘 보는데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이랑 2에서 접했잖아요. 그러면 이 2차 함수의 식은 이거고 x축은 y = 제로니까 두 개를 연립한 x-2의 제곱이 얘 실근이 이 접점의 x좌표가 된다는 얘기거든. 근데 이게 바로 무슨 근이에요? 좌변이 완전 제곱식이니까 중근이죠.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잖아. 완전 제곱식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 접한다 다 같은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x = 2라는 무슨 근을 갖는다는 것은 중근을 갖는다는 것은 좌변의 그래프와 우변의 그래프가 뭐 한다는 얘기랑 일맥상통하다. 접한다는 얘기랑 일맥상통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점이 하나다. 한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그런 얘기를 다 뭐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렇지. 중근을 갖는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한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라는 이 표현은 그렇지. 이 방정식이 무슨 근을 가질 조건을 구하라 시작. 중근을 가질 조건을 구하라. 이 얘기랑 마찬가지가 된다 이거야. 무슨 근? 중근을 가질 조건을 구하라 이렇게. 무슨 근? 중근을 가질 조건을 구하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중근을 가질 조건. 걔는 판별식 = 제로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랑 똑같지. b제곱 마이너스 4의 c를 처리하면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올 텐데 걔가 0일 조건을 구하는 거니까 k값은 얼마가 된다 시작? 4분의 1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거니까 2번의 답은 k는 4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만나지 않는다. 그 얘기는 천천히 얘기해봐.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좌변의 그래프와 우변의 그래프가 교점이 없다. 교점을 다른 말로 실근이라 그런다 그랬으니까 실근이 없다. 실근이 없다는 얘기는 이 2차 방식이 무슨 근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실근이 하나도 없으니까 무슨 근 시작? 그렇죠. 허근을 갖는다는 얘기지. 그렇다면 판별식이 뭐 하면 돼요 시작? 0보다 작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K는 4분의 1보다 크다가 되겠죠. 살짝 넘기면 4K가 1보다 크다니까 양변을 4로 나누면 K는 4분의 1보다 크다라는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세 번째, 만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 그냥 외우시면 안 돼. 만나지 않는다. 그 얘기는 시작. 교점이 실근이니까 아까 함수의 교점 이야기, 그 다음에 방정식에서 실근 이야기를 왔다 갔다 거리는 거니까 만나지 않는다 그 말은 교점이 없다 그 말은
교점을 실근으로 바꾸고 시작. 실근이 없다. 그 말은 허근. 그 말은 판별식은 0보다 작다. 이 과정을 여러분 입에서 나오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냥 만나지 않는다. 판별식 0보다 작다. 만나지 않는 판별식 0보다 만나지 않는다. 판별식 0보다 만나지 이러지 말라라는 거죠. 암기하지 말라고. 하나하나씩 다 얘기하시라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교점이 두 개다. 교점을 따른 말로 실근. 실근이 두 개다. 시작.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 0보다 크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만들라는 얘기야. 딱 하나는 기억해라. 한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그 얘기는 방정식으로 따지면 시작. 중근을 갖는다. 접하는 그 접점에서는 중근을 갖는다. 다른 말로 좌변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 접한다는 얘기랑 중근을 갖는다. 완전 제곱식이 된다. 모두 다 같은 말이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었던 거. 그 내용 가지고 계속 나오는 거니까 확실하게 좀 잘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예제 3번으로 가시죠. 똑같이 함수 얘기네요. 2차 함수 y 콜 x의 제곱 마이너스 3x의 그래프랑 이번에는 x축이 아니야. 뭐야? y 콜 x 플러스 k야. 그러니까 하나의 그래프는 x의 제곱 마이너스 3x고요. 또 하나의 그래프는 뭐야? x 플러스 k야. 얘네들의 또 다른 교점에 관련된 이야기 아니에요. 이건 뭐야? 서로 다른 두 개의 교점. 얘는 접할 조건, 얘는 교점이 생기지 않을 조건을 구하라. 그런 뜻이니까. 교점 구할 때 우리 연립방정식 푸는 것처럼 얘랑 얘랑 뭐자 시작? 갖다 놔줘서 연립방정식을 만들자. 여기까지는 함수 이야기였지만 방정식으로 해석하면 얘가 된다 이거잖아요. 얘는 방정식, 얘는 함수. 이 관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계시는 거다 이거야. 얘는 함수, 얘는 방정식. 여기서의 실근은 두 그래프의 교점.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제가 방정식을 함수로 고칠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좌변에다 y를 붙이고 우변에다 y를 붙이면 얘가 바로 지금 이거잖아요. 얘가 지금 바로 이거잖아요. 그 관계의 얘기를 하게 되는 게. 두 함수의 이야기를 방정식으로 고치시고 그러면 연립하면 되는 거고 이거는. 이쪽으로 갈 때는 뭐 하시면 되고 시작? 연립하시면 되고. 이쪽으로 다시 함수로 해석할 때는 좌변과 우변에다가 y는을 붙여주시면 되는 거고. 그죠? 그런 느낌으로 왔다 갔다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함수와 방정식과 부등식은 일맥상통하다. 두 개를 왔다 갔다 거릴 수 있는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예요. 이제 방정식이 됐어. 근데 1번 문제는 뭐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라. 그 얘기는 교점이 두 개여라. 교점을 이제 방정식용으로 바꾸세요. 시작. 실근이 두 개여라. 실근이 두 개여라. 다른 말로 서로 다른 두 실근.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조건을 구하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뭐야? 판별식을 구해서 얘가 0보다 크다라고 놔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판별식 쓸 때는 우변이 얼마인 게 좋아요? 0으로 만들었을 때 A, B, C를 읽어주는 거니까 거기에서 B제곱 마이너스 4A가 판별식이니까 우변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변에 있었던 모든 항들을 다 좌변으로 이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예쁘게 여기까지 가지 말고 조금만 더 예쁘게 밑으로 한번 더 내려가 볼까? 내려가 보면 얼마야? x의 제곱 마이너스 4x. 왜? x 넘어가면 마이너스 x가 돼서 마이너스 3x에다 마이너스 x 더하면 마이너스 4x가 되고요. k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k 이퀄 0. 그 중에서 1번 문제가 뭐라고? 서로 다른 두 교점이지만 교점을 따른 말로 시작. 실근이라고 방정식에선 얘기하는 거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갈 조건.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처리해 주시면 된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판별식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1창의 개수가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는 지금처럼 짝수일 때는 자연스럽게 뭘 이용하는 게 좋아? 기억나요? B를 반으로 쪼개는 거. 얘를 반으로 쪼개면 마이너스 2잖아요.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2씩 걔를 4분의 D라고 얘기하죠.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 마이너스 A 1 C 마이너스 K. 여기다 마이너스 K만 써주면 되니까 플러스로 바뀌면서 K 이렇게 나오게 돼. 그지? 얘가 판별식이야. 얘가 4분의 D야. 걔가 0보다 크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K의 범위를 구하시오. 뭐야? 시작. K는 마이너스 4보다 크다. 이게 바로 1번 답이 된다 이거예요. 2번을 봤더니 접할 쪽 구하라 그랬어. 조금 말씀드렸지만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제가 다 낫지 않아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소리가 날 텐데 여러분 수강 후기에 또 좀 막 이렇게 쓰지 마시고 정말 저걸 검색해봐서 아까 기침 많이 해서 죽은 사람 검색해봤다니까 정말 좀 너무 괴로워서 하루 종일 기침했는데 또 이게 또 중간에 기침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게 계속 이게 나오다가 또 이게 좀 잠잠해지다가 막 나오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까? 예. 미안해요 여러분. 좋은 컨디션으로 찾아뵀어야 되는데 우리 PD님이 컨디션 나쁘더라도 계속 찍으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세요 여러분.
서로 다른 두 실근 구하라. 그럼 K는 마이너스 4보다 크다. 좋아. 접한다 뭐라고 해석하라. 시작. 방정식에서는 중근으로 해석하라. 그래서 2번 답은 중근을 가할 조건입니다. 선생님 중근을 가할 조건은 판별식이 0이라니까 이거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이거만 넘기면 K값 나오잖아. 얼마? 시작. 마이너스. 그래서 2번 답은 K 이퀄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 3번은 만나지 않는다. 다시 해석. 똑바로 해석. 만나지 않는다. 시작. 교점이 없다. 교점을 다른 말로 고치면 시작. 실근. 실근이 없다. 실근이 없다. 다른 말로 시작. 허근을 갖는다. 그리고 허근을 가질 조건이라는 것은 판별식이 0보다 작다니까 이런 판별식을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K는 뭐보다 작다? 마이너스 4보다 작다라는 최종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예제 3번 이렇게 돼 있어요. 꼬박꼬박 감기약을 먹어도 점점 심해지기만 하는 기침으로 괴로울 때까지 끝까지 악으로 버티지 말자. 그럴 때는 과감하게 EBS 촬영을 중단하고 무조건 쉬어야 한다라고 지금 적혀 있네요. 정상인의 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만성 폐쇄성 폐질환일 가능성이 있대요. 여기 그렇게 써 있어. 그래서 많이 약해진 상태라서 하던 일을 멈춰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막 써 있네요. 여기. 아이고야. 여러분 뭐 이런 얘기 아무리 제가 얘기한다 그래도 우리 피디님은 콧방귀를 끼지 않아요. 그냥 휘파람만 불 뿐이에요. 우리 피디님은 무조건 계속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좋은지 몰라요. 예제 3번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 했어 이거? 했잖아요. 지금 정신도 오락가락 하잖아요. 제가. 예제 4번 다음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여기서부터는 새로운 이야기, 또 아주 재밌는 이야기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함수의 일명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 관련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그럽니다. 칠판 지우고 깨끗하게 지우고 시작하시죠. 완전 새로운 얘기예요. 여러분 기대하셔도 돼요. 이 음악도 상당히 몽환적이다. 그죠? 뒤에 나오는 제 뒤에 있는 저 그림과도 아주 잘 어울리는 음악을 듣고 계죠. 어머 깜짝이야. 일렉트릭 기타인가 보다. 그죠? 들어가 볼게요. 자, 이거야.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제가 지금 말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이렇게 얘기하지만 수학에서 최대 값을 구하라라는 문제가 나오고요. 엄청 나오거든요, 우리. 3년 내내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교 진학한 다음에. 최대 값을 구하라, 최소 값을 구하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수학에서 값은 진짜로 어떤 값이 있냐면 잘 들어봐요. 이게 3년 내내 들을 값이야. 최대값, 최소값, 극대값, 극소값, 사이값, 평균값 이런 말이 나와요. 다 값이거든요. 근데 그 값들의 특성이 바로 뭔지 아니? 시작. Y값이에요. 함수에서 값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이에요. 다른 말 다른 말 할 필요 없이 무조건 다 Y값이라는 거야. 최대값, 최소값, 극대값, 극소값, 극값. 또 뭐 있어? 사이값, 평균값. 모든 값이 다 Y값이에요. 내가 지금 Y값이라고 얘기했잖아요. Y는 어떻게 자라요? 위로 올라가면 커져요. X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잖아요. Y는 위로 올라가면 커지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작아져요. 그렇다면 최대값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제일 위에 있는 Y값 이런 뜻이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무슨 심상? 시각적인 심상. 시각적이잖아. 너무 중요한 얘기야. 제가 지금 시각적이잖아 그랬잖아요. 시각적으로 나타내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기 제일 쉬운 거예요. 2차 함수뿐만 아니라 미분을 공부하고 나면 3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나 4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나 최대값 최소값 구할 때는 물러주세요. 제일 큰 Y값과 제일 작은 Y값 구하는 거니까 시각적으로만 표현되어 있으면 끝나겠구나. 시각적으로만 표현되어 있으면 끝나겠구나. 내가 계속 시각적 그러죠. 그거를 영어로 세 글자로 뭐라 그러게요? 그래프. 이렇게 얘기해요. 함수를 시각적으로 바라보는 게 바로 그래프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잘 들어봐. 여러분 진짜로 3년 동안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는 문제는 무조건
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지 이거 심의에서 떨어질 것 같은데 거기 저거 할 때 여러분 잠깐만 물 좀 마실게요. 미안해. 물 좀 마셔야 될 것 같아. 여기도 상표 가려야 되잖아. 이게. 말을 안 하면 괜찮아지네. 최대값 최소값 구할 때는 시각적으로 다른 말로 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년 동안 조용하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럼 좀 나아질래나? 3년 동안 여러분들이 최대값 최소값 다룰 때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럴 때 맨 처음에 여러분들은 파악해야 되는 것은 이거 잊지 마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함수인지 없는 함수인지를 먼저 체크하는 거야. 그래프로 표현 시각적으로 나타내. 그런 다음에 맨 위에 있는 y값, 맨 밑에 있는 y값만 찾아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 세상 문제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문제도 나오고 없는 문제도 나오거든. 근데 그래프를 그리도록 만들어주는 도구가 미분, 고등학교 2학년 때 공부하는 거라고. 근데 아직 고1 때는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미분을 몰라도 되는 함수가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딱 3개 배워. 이차함수, 분수함수, 무리함수 3개를 배운다고. 그리고 중학교 때 공부했었던 1차 함수까지 얘기하면 4개 함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미분 없이도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4개 함수의 최대 최소가 나오면 무조건 다 뭘로 처리하는 거야. 시작. 그래프를 그려서 맨 위에 있는 y값과 맨 밑에 있는 y값을 찾아보는 거야. 절대 잊지 마요. 선생님 그래프 그릴 수 없을 때는요. 그거는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건데 그거는 지금 다룰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따가 밀어두고 항상 여러분 머릿속에 이걸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최대값, 최소값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 있으면 편하다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함수 f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데 정의역이 딱 여기까지로만 돼 있나 봐. 여기가 1이야. 잠깐 봐. 얘가 x 이퀄 2고 x 이퀄 3이고요. x 이퀄 4고 얘가 x 이퀄 5예요. y값도 보여줄까요? 여기에 y값이 1이고요. 여기에 y값도 똑같이 1이고요. 여기에 y값이 2가 되고요. 여기에 y값이 3이 되고요. 여기에 y값이 5가 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잘 보세요. 내가 지금부터 얘기해 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진짜 이런 문제가 나왔다라고 생각해 봐. 최대값 얼마? 불러봐. 시작. 5 끝. 이렇게 하니까 좀 또 이렇게 할게. 11, 12, 13, 15 이렇게 가자. 최대값 얼마? 시작. 15. 최대값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 제일 큰 무조건 y값. 제일 큰 y값이면 제일 위에 있는 y값.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그래프 중에서 제일 위에 어디 있어? 여기가 바로 제일 위에 있는 그래프 점이고 얘의 y값이 바로 최대값이 된다. 따라서 최대값 구하라 하면 답 얼마? 시작. 15. 눈만 뜨면 돼요. 시각적으로 표현됐을 때는 제일 위에 있는 y값과 제일 밑에 있는 y값 찾아주는 거니까. 최소값을 구하라 그럼 시작. 제일 작은 y값이잖아요. 제일 밑에 있는 y값을 찾아주면 돼. 제일 밑에 있는 거 어디에? 아 여기가 지금 11이라며요. 높이가 같다며요. 그래서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면 답 뭐가 되는 거야? 시작. 이게 끝이라는 거야. 쌤 진짜 끝이야. 이게 끝이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최대를 갖는, 잘 들어봐. 최대가 되는 x의 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도 간혹가다 나올 수 있거든. 글씨를 똑바로 써야지. 기침 안 나와서 너무 좋다. 최대가 되도록 하는 x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 최대가 되도록 하는 게 최대점이 바로 아까 최대값 15였으니까 15라는 y값을 갖도록 하는 x값을 구하라는 얘기야. 그게 뭐야? 시작. 4. 그래서 얘를 보통 어떻게 쓰냐면 x 이퀄 4일 때 x가 4일 때 최대값 15를 갖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얘가 최대값이 아니라 최대값은 무조건 y값이고 최대를 갖도록 하는 x값 구하라 그러면 4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최소가 되도록 하는 x값 구하라 그러면 최소값은 아까 11이었잖아요. 최소가 되도록 하는 x값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하나는 1,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3. 그래서 x가 1 또는 3일 때 최소값 11을 갖는다. 끝! 이렇게 처리하는 거라고. 그냥 한마디로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는구나. 끝!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뭘 그려주시면 되는구나?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는구나. 이게 끝이야. 근데 여러분 그래프 그리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언제 배웠어요? 중학교 3학년 때도 배웠고 지금 또 배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걸 여러분 이런 그래프는 그릴 줄 알잖아요.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막 이렇게 해가지고 꼭점의 좌표가 1,5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오는 패턴이 바로 뭐냐면 완전히 전개된 꼴. 2창 다음에 1창 나오고 상수항 나오는 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꼴이 가장 많아요. 이렇게 되는 꼴이 제일 많아. 응? 아니면 좀 예쁘게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마이너스 4x 플러스 5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면 조금만 길게 써줄까? 길게 써주면 2x제곱 뭐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자. 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이거 먼저 한번 해볼게요. 되게 기대돼요, 여러분.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무조건 뭐 하라고 시작? 그래프를 그려라. 얘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선생님, 꼭점이 좌표부터 찾아. 그러지 말고. 그래프 그릴 때는 X축, Y축 필요 없어요. 이거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 왜? 최대값, 최소값 그리는데 X축, Y축 배경이 뭐가 필요해요? 이 그래프만 그려주시면 돼요.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왜? 이참수 그래프는 둘 중에 하나죠. 이창의 계수, 최고 창의 계수가 양수면 시작, 아래로 볼록. 최고 창의 계수가 음수면 시작, 위로 볼록. 그게 끝이야. 그럼 위로 볼록이 아래로 볼록이야. 최고 창의 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 아니에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꼭점의 X좌표를 구하는 건데 꼭점의 X좌표를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열심히 그 꼭점의 X좌표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막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고친다 이랬겠지만 딱 한 번만 해보면 뭘 알 수 있냐면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찾는 거냐면 y 이퀄 ax에 대해서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였을 때 a가 바로 2창의 계수고 b가 1창의 계수고 c가 상수항일 때 얘가 2창의 계수고 얘가 1창의 계수일 때 마이너스 2a분의 b 처리하면 얘가 바로 꼭점의 x좌표가 된다 이거야. 꼭점의 x좌표, y좌표를 다 공부할 필요 없이 꼭점의 x좌표만 기억하시면 돼. 이거를 중3 때 이렇게 가르쳐요. 어떻게? 일단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기 위해서 a로 끌어내고 x의 제곱 플러스 a분의 bx 이렇게 쓰고 플러스 c 이렇게 쓴다고. 전개해보면 ax 제곱 플러스 bx니까 여기까지 똑같고 또 시작이다. 반의 제곱이라는 상수항이 필요하죠. 완전 제곱식이 되려 우리 근해 공식 할 때 했잖아. 반의 제곱, 반이 2a분의 b니까 제곱하면 시작. 4a 제곱분의 b 제곱. 다시 4a 제곱분의 b 제곱을 빼면 원상복구. 하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다 시작. 그렇지, 완전 제곱식. 그래서 a에 대해서 x 플러스 2a분의 b에 대해서 전체 제곱이 되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이 되고 더하기 c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꼭점의 좌표가 얼마냐면 잘 보세요. 마이너스 2a분의 b, 왜?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바로 꼭점의 x좌표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게 꼭점의 y좌표니까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된다고. 그렇다고 이걸 다 외우지 마요. 제발 하지 마요. 어디까지만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요겁니다. 딴 거 다 됐고 꼭점의 x좌표 다 같이 시작. 마이너스 2a분의 b 시작.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2a분의 b에서 a라는 것이 바로 2창의 계수입니다. b라는 것이 바로 1창의 계수니까 이거예요. 이거. 꼭점의 x좌표 구하는 공식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 그래서 1이 나오죠. 4분의 4니까. 여기가 1이다. 이 얘기라고요. 끝났어. 여기까지만 만들면 돼. 어디까지만? 꼭점의 x좌표까지만 체크하시라고. 그럼 이참수의 그래프 끝이에요. 어떻게 하고 일단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면 위로 볼록하게 그린다. 근데 뭘 찾는다? 꼭점의 x좌표를 찾는다.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끝이에요. 해주면 되지. 최대값 구하라 그랬는데 최대값 구하라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y값 얼마야? 또 이거요 이러지 말고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없어요 그런 거. 왜? 한없이 올라가니까. 없다가 답이에요.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면 제일 밑에 있는 y값이니까 여기 있잖아요. 언제 최소를 가져? x가 1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 그때 y값이 바로 최소값이니까 여기에다가 x 대신 1만 대입하면 돼. 1. 오.
그때 y값 찾아봐. 시작. 2 빼기 4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5니까 얼마 시작? 3 따라서 최소값은 얼마고? 3이고 최대값은 시작. 없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최종적인 답이다. 여러분 혹자는 어떤 사람은 이거를 시각적으로 풀어야지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프로 푸는 것이 제일 쉬움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풀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 그거는 대수적으로 접근하는 거. 이론적으로 푸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를 이용하는 거냐면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이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풀어도 되긴 돼요. 난 여러분이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풀어도 되긴 돼. 똑같은 문제 이렇게 푸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데 선생님? 어떻게 하는데요?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는 거야. 과정을 그대로 보여줄 테니까 잘 봐요. 2로 일단 끌어내.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x까지 만들어내.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플러스 5. 악과 과정이랑 같은 과정을 밟는 거야. 선생님 이거 뭐 한 건데요? 위에 거랑 똑같아지도록 2x제곱 마이너스 4x 얘까지 똑같잖아. 5도 똑같잖아. 위식과 아래식은 똑같잖아. 그런데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1차 항계수의 반의 제곱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지금 이렇게 최고차항의 계수로 왜 끌어낸 거예요? 반의 제곱이라는 이 거룩한 사자성어를 이용하려면 2차 항의 계수가 1대만 가능한 게 이 반의 제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얘를 굳이 2로 끌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낸 거야. 그러면 이제 만들어질 수 있어. 얘의 절반이 얼마야? 마이너스 1. 거의 제곱이 얼마시죠? 1. 그래서 여기 1이 필요한 거야. 근데 1을 집어넣고 다시 1을 빼면 원상복구지. 이렇게 가는 거야. 끝까지 봐봐. 이렇게 푼다니까 진짜. 많아. 이렇게 푸는 사람. 2배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완전 제곱. 시작. x 마이너스 1의 제곱. 이게 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대수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비시각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그래프 안 그려서 접근하는 방법은 얘를 이렇게 처리하시고. 잘 봐요. 2에다가 마이너스 1. 얘 아직 안 했잖아.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5니까 시작. 플러스 3. 결국 얘의 무슨 값이죠?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건데 x는 모든 실수거든. 실수에서 1을 빼도 실수거든. 그럼 실수를 제곱하면 시작.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거든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 잘 들으세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 근데 거기다 2배에도 여전히 0보다 크거나 같아. 여전히 0보다 크거나 같아. 여전히 0보다 크거나 같은데 3을 더했어. 따라서 3보다 크거나 같아. 이 전체는 3보다 크거나 같아. 아 선생님 이 함수의 y는 언제나 3보다 크거나 같아. 3보다 계속 커져. 따라서 최소값 얼마 시작? 3. 최대값 계속 커지니까 없다. 이렇게 푸는 게 바로 그림 안 그리고 푸는 거야.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푸는 거야. 여러분 뭐가 좋아? 당연히 첫 번째가 쉬운 거예요. 이거는 두말하면 잔소리. 제발 시각적으로 풀자. 이것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완전 제곱을 이용하는 것보다 뭐가 더 좋다? 시각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었어. 하나만 더 풀어볼까요? y 이퀄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그림을 그리십시오.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니까 시작. 위로 볼록. 뭐라고 불러? 꼭점. 이걸 뭐라 그래? 꼭점의 x좌표. 어떻게 구해? 마이너스 2a분의 b. a는 2차의 계수니까 마이너스 1. b라는 것은 1차의 계수니까 1차의 계수니까 마이너스 4. 약분 안녕 안녕 마이너스 2. 오 예. 이렇게. 따라서 최대값 구하라. 어디야? 시작. 여기가 최대값. 제일 큰 y값. 따라서 x가 마이너스 2일 때 최대값 갖는다. 마이너스 2 대입해서 y값 구해주면 그게 최대값이죠. 마이너스 4 플러스 8 더하기 1이니까 얼마 시작? 5. 따라서 최대값 구하라. 얼마 시작? 5. 최소값은 계속 내려갈 테니까 있다 없다 시작. 없다. 이런 느낌으로 처리한다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런데 봐봐. 이렇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데 지금처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도 있지만 정의역이 따로 주어지는 문제도 있어요. x의 범위가 따로 주어지는 문제도 있다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다. 1대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 선생님 이게 뭔데요? 이걸 유식하게 얘기하면 정의역이라고 해요. 아니면 x의 범위 그렇게 쉽게 얘기하셔도 돼요. x의 범위가 따로 주어졌다는 얘기는 이 그래프 전체를 다 보라는 얘기가 아니야. x 이퀄 3부터 0까지 사이만 보라는 얘기예요. 여기 x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3은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조금? 왼쪽에 있겠지.
이렇게 있죠. 마이너스 3. 0은 어디 있어요?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에 있는데 요게 더 멀어, 0이 더 멀어. 얘를 기준으로, 가운데를 기준으로. 0이 더 멀잖아. 그럼 좀 멀리 있겠지. 더더군다나 여러분 2차 함수는 꼭지점을 지나고 y축의 평양 이 직선에 대해서 좌우 뭐니까 시작? 대칭이니까 꼭지점의 x좌표 여기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까지 1 차이밖에 안 돼. 요거 1 차이 나잖아. 그런데 여기와 여기까지는 2 차이 나니까 이쪽이 더 멀리 있거든. 요 거리보다 요 거리가 더 멀거든. 그러면 당연히 그래프가 요렇게 생길 거라고. 0일 때 y값이 더 밑으로 갈 수밖에 없고 마이너스 3일 때 y값은 0일 때 y값보다는 좀 더 위에 있을 거라고. 왜? 좌우가 무슨 성이 있으니까. 대칭성이 있으니까. 아니 이 얘기야.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라 그랬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3이면 똑같은 y값을 갖는 이 x값은 얼마겠니? 이게 마이너스 1이라는 거지. 왜? 여기가 거리가 1만큼 떨어지고 여기가 거리가 1만큼 떨어져야지만 가운데 꼭점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니까 y값이 같을 거야. 그런데 0이라 그랬으니까 0은 더 오른쪽에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대칭성을 이용하시면 언제 최대가 되고 언제 최소가 됨을 손쉽게 구할 수 있다고요. 꼭점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니까 결국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바라보라는 것은 구간을 세팅해 마이너스 3부터 0 사이만 보고 나머지는 다 보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이거 다 지워버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는 최대값만 존재하고 최소값은 없었잖아요. 이제 안 그래. 최대값도 존재하고 최소값도 존재할 수 있는 거지. 항상 그렇다는 거 아니고 때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은 최대값도 존재하고 최소값도 존재한다. 언제 최대를 갖는다? 마이너스 2일 때 최대를 갖는다. 아까랑 똑같은 5라는 값이 나올 거고요. 언제 최소를 갖는다? 시작! x 이퀄 얼마일 때? 0일 때 최소. 제일 밑에 있는 y값이니까. x 대신 0 대입하면 y값 1이잖아요. 따라서 최대값 5, 최소값 1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앞으로 무조건 시각적으로 그래프를 그리시오. 시각적으로 표현하라는 얘기는 그래프를 그리라는 얘기고 그 다음 뭐 한다 시작? 꼭점의 x좌표 무조건 찾고 무슨 세팅? 구간을 세팅하라는 이 이야기를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건데 x의 범위가 따로 주어져 있어? 안 주어져 있어? 안 주어져 있어. 그러면 모든 그래프 전체를 다 보라라는 얘기입니다. 정의역이 따로 제한되어 있지 않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 보라는 얘기야. 1번부터 갑니다.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니까 어떻게 생겨? 시작! 아래로 볼록 꼭지점에 x좌표 불러보세요. 마이너스 2a분의 b 되죠 이제? 얼마야? 시작! 3. 쌤 얘가 3이네요. 예스. 구간 세팅할 거 없어. 전체를 다 보는 거야. 최대값 있다 없다. 없다가 답. 최소값은 x가 3일 때 y값이 최소값 제일 밑에 있는 y값이니까 3 대입하면 돼요. 9 빼기 18은 마이너스 9 더하기 5는 마이너스 4. 따라서 최소값 얼마 시작? 마이너스 4. 끝. 최대값은 없다. 최소값은 마이너스 4. 이런 느낌으로 처리하는 거라고요. 2번은요 선생님 이거는 위로 볼록이네. 왜? 최고 차이 개수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됐어요? 꼭점의 x좌표 이렇게 찾는 거예요. 꼭점의 x좌표 이렇게. 여러분 혹시 지금 수업 듣고 있는 친구 중에서 2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죠. 중3 때 건들지 않았던 친구들은 50일 수학으로 가시면 돼요. 어디요? 50일 수학. 여러분 지금 ebsi.co.kr에 들어가고 계시잖아요. ebsi.co.kr에서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시잖아요. 거기에서 50일 수학 검색창 돋보기 있는 검색. 그 녹색 검색창 말고 EBSI에 들어가서 검색창에 51 수학이라고 치시거나 50 아니면 제 이름을 치시면 되는데 제 이름이 뭔지 아세요? 정승재인데 이 이름이 이게 어에이예요. 잘 치셔야 돼. 일로 딱 치시면 50일 수학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70강이에요. 70강으로 제가 아주 기초 수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 중에서 몇 강에서 제가 2차 함수 설명이 돼 있을까요? 몇 강일까? 2차 함수 설명이 돼 있어야 되는데 2차 함수가 몇 강인지 이게 저거를 한번 인덱스를 해주는 게 좋은데 이거 강좌 제목에 내용을 써주는 게 애들이 이거 모를 때마다 찾아줘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많아요. 이렇게 써놓으면 애들이 찾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애들이 그냥 귀찮아서 안 볼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다가 하나씩 나중에 그 작업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겠다. EBS 측에다가. 응? 딱딱 거의 강자 뭐 검색에다가 막 예를 들어서 근해분리 딱 치면 곧바로 탁 나와야지. 그치? 그래서 보면 얼마나 좋아. 예를 들어서 1차 방지금 탁 나와야지. 통분 그러면 탁 나오고. 약분 탁 치면 탁 나와야지.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거기 그렇게 식으로 돼 있으면 찾기가 많이 힘들 거예요. 2차 함수가 어디 설명돼 있냐면 2차 함수와 그래프 39강 정도에 설명돼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50일 수학 이렇게 거기에 39강 정도에 들어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요거 50일 수학의 강좌 제목을 제가 살짝 인덱스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좀 고쳐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놓을게요. 좋아요. 아무튼 2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완전 자세하게 설명해 줄 거거든요. 거기는 완전 자세하게 왜 이렇게 생기는지부터 내가 설명을 해주니까 글로 가서 여러분 수학이라는 거 완벽하게 알아야 되는 거니까 확실하게 잘 공부하고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그려보죠. 꼭점의 x좌표 마이너스 2a분의 b. a가 얼마 시작? 마이너스 1. b는 얼마 시작? 2. 1이잖아요. 모든 x에 대해서 다 보는 거야. 왜? x의 제한 범위가 없으니까. 최대값 얼마의 시작? x가 1일 때 y값이 최대값 얼마의 시작? 5. 계속 뭐야 이거. 최소값 시작? 없다. 계속 내려가니까 없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예제 4번이 됩니다. 어머! 예제 5번은 제한된 범위가 있네요, 선생님. 맞아요. 1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그림을 그리쇼.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 빰빰. 꼭지점의 x좌표를 찾아라. 시작. 마이너스 2a분의 b. a는 1, b는 마이너스 2. 1 쓰고 마이너스 2 쓰고 다 약분시키면 또 1이야. 그런데 여기 뭐가 보인다? 제한된 범위. x의 범위가 있으니까 구간을 세팅해야 돼.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라 그랬어요. 2는 바로 옆에 있어요. 마이너스 1은 좀 멀리 있어요. 여기서 좀 멀잖아요. 2보다는 좀 멀잖아요. 따라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시면 되시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와우. 와우. 최대값 구하쇼. 제일 위에 있는 y값, 최소값, 제일 밑에 있는 y값. 끝났네.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 같겠네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되니까 1 플러스 2 마이너스 1. 그래서 얼마 시작? 최대값 2 끝. 최소값은 x가 1일 때 y값이겠네요. 1만 대입하시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2. 그래서 최대값 얼마 시작? 2. 최소값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2번 문제로 곧바로 갈까요? 어떻게 생겼어요? 최고 차이 계수가 뭐니까? 음수니까 어떻게 생겼다? 위로 볼록하게 생겼다. 꼭점에 x좌표를 재줘라. 어떻게 재는다?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사라지고 다시 2가 될 테니까 여기를 2라고 처리하시면 돼요. 무슨 세팅? 구간 세팅.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니까 여러분 이번에 이렇게 되네. 1도 이 왼쪽에 있죠? 그러면 꼭점을 포함 안 해. 여기야. 너 가고 너도 가시오. 이렇게 되는 거라고. 됐죠? 따라서 최대는 언제 최대 시작? x가 1일 때 최대값을 갖는 거고 5가 이렇게 많냐? 최소값은 x가 마이너스 2일 때 y값이 바로 최소값이 될 테니까. 그치? 그래서 최대값 얼마? 5. 최소값 마이너스 10. 이런 느낌으로 처리하시면 된다. 오늘 여기까지고 이번 단원도 딱 여기까지가 마무리가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찾는 이야기는 항상 2차 함수뿐만 아니라 3차 함수도 그렇고 4차 함수도 그렇고 5차 함수도 그렇고 모든 함수에서 통용되는 이야기. 무조건 시각적으로 접근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그래프를 그려야 되고요. 제일 위에 있는 y값이 바로 뭐가 된다? 최대값이 되고 제일 밑에 있는 y값이 바로 뭐가 된다? 최소값이 된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여러분 너무 쉬운 게 최고차이 계수. 2차이 계수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 최고차이 계수가 음수면 위로 볼록. 그 다음에 여기가 뭐예요? 꼭지점. 꼭점에 x좌표 찾아야 되는데 마이너스 2a분의 b. 그 다음에 구간 세팅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눈만 뜨면 되잖아요. 제일 위에 있는 y값 찾아주시면 되고 제일 밑에 있는 y값 찾아주시면 그게 바로 최대값, 최소값이 된다. 우리 앞에서 다시 한번 복습했었던 거 방정식에서의 뭐는 시작? 실근은 함수에선 뭐가 된다? 시작? 교점이 된다. 실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간다. 그 얘기는 함수에서는 시작 좌변의 그래프와 우변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교점의 개수와 실근의 개수는 모두 다 똑같다.
교점이 없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시작. 실근이 없다. 실근이 없다라는 말은 판별식이 실근이 없다는 얘기는 허근을 간다는 얘기고 허근을 간다는 얘기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얘기니까 그렇게 판별식까지도 말리 확장시키면 그치? 여러분 아주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진짜 미분의 시작이라니까요. 확실하게 좀 잘 정리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강좌에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죠. 지금까지 EBSI 정승재였습니다.